테마 2번입니다. 등록 한번 볼게요. 등록은 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이죠. 연간 1년입니다. 1년의 목표치가 20세대나 20호, 대지 면적이 1만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죠. 하려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등록하는지 여부가 이제 시험의 논점이 되는데, 시험 기출 횟수로 보시면 20회, 22회, 26회, 31회, 34회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해는 없어요. 매년 출제되지는 않고, 짧으면 3년, 그죠? 길면 4년까지 가죠. 이렇게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31회 때 나왔기 때문에 32, 33회는 쉬었고 34회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았는데 출제돼 버렸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35회는 출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30% 정도로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근데 뭐 출제가 안 되진 않고 지문에 섞여서 나올 수는 있어요. 중요 논점이기 때문에. 35회는 출제 가능성이 이제 3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34회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은 1개입니다. 등록 관련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 사업 주체하고 비등록 사업 주체를 구분해야 돼요. 등록과 비등록. 그 다음에 단독을 하느냐, 공동을 하느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죠? 그리고 등록 사업체 시공 기준이 있어요. 시공. 등록을 했으면 그죠?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공을 할 때, 언제,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는지, 몇 개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점이 같이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논점을 보시면 등록의 요건, 등록과 비등록, 단독이냐, 공동이냐, 결격 사유, 그 다음에 말소, 그 다음에 시공 기준,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인데, 한번 내용 정리를 하는데, 내용 정리를 하기 전에 한번 제가 싹 한번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또 판서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건설사업의 등록을 볼 때는요, 제일 먼저 사업 주체를 봐야 돼요. 사업 주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후보자는 크게 나누면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이 있을 겁니다. 공공 부분에 이제 들어오는 게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국가하고 지자체. 다시 할게요.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주택공사가 있습니다. 주공. 세 번째는 지방공사도 공공부문의 사업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공익법인이라고 있어요. 공익법인. 이 네 개가 공공부문의 사업주체가 돼요. 민간부문의 사업주체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합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고용자도 있겠죠. 고용자. 그 다음에 법인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택 건설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업 주체가 연간입니다. 연간. 1년입니다. 1년. 1년의 목표가 연간 20세대나 20호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죠. 그죠? 그러면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여부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등록 안 합니다, 여러분. 주공도 안 해요. 지방공사도 안 하고요. 공익법인도 등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개 이상을 지을 때는 등록하라고 했는데 공공은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합도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조합은 어떤 경우에 등록하지 않냐면요. 등록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동으로 하게 되면 등록사업 주체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합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고 고용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록 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합과 고용자는요, 등록 여부에서 이 시험에 오면 많이 틀리는데 등록 여부에서 이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등록을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면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 사업주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지 않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등록하는데 라고 했을 때 법인입니다. 법인. 야들이 등록을 하고 야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등록 사업주체다. 이래 부릅니다. 법인과 개인이 있겠죠. 개인.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갑이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하죠. 20개 이상. 그럴 때는 등록합니다. 이걸 등록사업체라고 불러요. 근데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 요건이 있죠. 그죠? 등록하려고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금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3억. 개인, 재산평가액이 개인은 6억. 그죠? 그 다음에 기술자가 몇 명 있어야 돼요? 기술자 1명 이상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등록하죠? 그럼 이 아들을 등록사업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록사업주체, 이 주택법상의 등록사업주체 이러면 개인과 법인이 일정 자본금 요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자 요건, 사무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22제곱미터였는데 지금 그건 삭제되고요.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사무실이 있으면 돼요. 예, 그 정도 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등록을 했죠. 그러면 이걸 등록사업체로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등록사업체라면 개인과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민간으로 분류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점은요, 사업을 단독으로 하느냐,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단독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느냐 여부인데, 공공사업주체는 등록하지 않죠. 그리고 사업을 대부분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합니다. 근데 조합은요, 조합은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하실 건 조합 중에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것은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체와 사업을 같이 하고 말고의 논점이 아니죠. 시공사만 선정해가지고, 그죠? 리모델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등록사업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말고의 논점이 아니고, 세대수가 만약에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은 등록사업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말고의 논점이 아닌데, 세대수가 증가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등록사업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심하실 거는 고용자죠. 고용자는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등록사업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고용자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하여야 하느냐 요 논점이 상당히 중요한 논점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조합 중에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등록 관련해서 논점이고 이런 등록 여부를 가지고요. 등록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죠. 그러면 이제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시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시공을 하고 싶죠. 그럴 때는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겠죠. 시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3억이었죠. 그죠? 근데 시공할 때는 자본금이 얼마로 바뀌냐면 5억으로 바뀌어요. 5억. 그리고 시공하려고 그러면 등록할 때는 기술자가 몇 명이었나요? 1명이었죠. 시공하려고 그러면 기술자가 몇 명? 3명으로 바뀌어요. 1명에서 3명. 그 다음에 몇 층까지 시공할 수 있냐면 5층까지 시공할 수 있고요. 5년간 100세대 이상을 지어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5층 이하까지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딱 6층을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데 그러니까 300제곱미터마다 밖으로 나가는 직통 계단을 만약에 설치했죠. 그러면 6층까지 지을 수 있고 6층 이상을 지을 수도 있어요. 6층 이상을 지으려고 그러면 6층 이상을 지어본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3년간 300세대 이상을 지어봤죠. 그럴 때는 6층 이상을 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한 사업주체가 등록했죠.
그 다음에 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시공의 요건은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이 4억에서 5억으로 늘어나고요. 개인은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자가 1명이 아니고 몇 명? 3명. 그럼 몇 층이야? 5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고, 6층 이상을 지으려고 그러면 실적이 있거나 3년간 300개 이상을 지어보면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그 시공 요건까지 같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큰 줄기는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제 등록 결격 사유.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똑같아요.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 그 다음에 등록 말소입니다. 말소. 하나 추가되는 게 말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 결격 사유고, 등록 말소에 있어서도 필요적 말소가 있고 임의적 말소가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룰 수는 없고, 필요적 말소,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인데, 하나가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하든지, 그 다음에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으로 등록하죠. 그럴 때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등록은 보시면 여러분들 공공이 있죠. 국가지자체, 주공지방공사, 법인. 그 다음 민간이 있죠. 조합하고 고용자, 그 다음 법인. 법인이 등록하려고 그러면 자본금 3억, 개인은 재산평가액 6, 그 다음에 기술자 1명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공공은 아무도 등록하지 않죠. 국가도 등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주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더라. 그리고 조합은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 안 하죠. 고용자도 등록 사업자가 공동을 할 때는 등록 안 하고, 결국 법인과 개인만 등록하고 야들을 등록 사업자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은 단독을 하죠. 그죠? 근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등록 사업 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조심하실 거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것은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등록 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다. 공동으로 하고 말고가 아니고 시공사만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용자는 등록 사업 주체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의무냐 재량이냐를 가지고 구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결격 사유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보시면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부정수표 단속법이나 주택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 끝나거나 면제되기로 한 날부터 2년,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추가되는 게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도 몇 년입니까?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등록 결격이 추가되니까 아주 5분만 별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공통이죠. 공통 요소입니다. 임원의 결격 사유 공통 요소. 그 다음에 필요적 등록 말소라는 것은 이런 사유가 있으면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말소 필요적이기 때문에 하여야 하는 사유로서 두 개, 거짓 기타 부정한 방식으로 등록하든지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든지 하게 되면요. 그리고 등록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죠. 등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1월 1일 날 등록을 하고 3월 1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5월 1일 날 등록이 말소됐어요. 등록은 말소가 됐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7월 1일 날 사업계획 승인료 받은 사업에 대해서 착수하려고 합니다. 착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착수할 수 있다. 뭐가 됐다 하더라도 등록이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 말이 여기 있죠. 등록 말소 받은 자의 사업 시행 여부에서 가지고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처분되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죠.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공동사업에 있어 가지고
좀 전에 조합은 등록 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고용자는 하여야 하잖아요. 그죠? 공동 사업자 요건에 있어 가지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고용자와 등록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는 다음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등록 사업자는요. 등록 사업자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면 되고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는 등록 안 합니다. 아시죠 이거는?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주택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조합도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조심하실 거, 이거 꼭 줄치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에 있어서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5%는 어떻게 할까요? 부족한 5%? 95%만 확보하면 되는데 5%가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도 청구.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몇 프로 확보하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는 95% 이상에 대해서 뭘 확보한다? 권은 아닙니다. 권원이 아니고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 요건으로서 대지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됩니다. 당연히. 다만 권리자로부터 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등록소의 협약이 체결되면 좋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등록소업자 간의 대지나 주택, 사용, 사업비, 기간 등등에 대해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시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시공을 한다라고 하면 요건이 더 까다로워지죠. 등록할 때는 자본금이 3억이었죠. 시공할 때는 5억입니다. 자본금이 5억이죠. 개인은 2배, 10억이죠. 그 다음에 기술자가 몇 명이었어요? 등록할 때는. 기술자 1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죠? 기술자 1명. 근데 3억에서 5억으로 바뀌고 시공할 때는 기술자가 몇 명으로 바뀝니까? 3명이죠. 건축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건축 시공 기술사, 건축기사,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이 포함이 돼야 되고, 5년간 몇 개는 지어봐야 됩니까? 100개 이상을 지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공을 할 수가 있는데, 등록 사업주체가 할 수 있는 주택은 100개 층 이하로란다? 5개 층 이하로 한정합니다. 근데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주택으로서는 층수를 몇 개? 6개 층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땅 6층입니다. 땅 6층. 적어놓을래요? 땅 6층을 지으려고 그러면 300제곱미터마다 밖으로 나가는 직통 계단을 설치하면 원래는 5층인데 6개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어요. 6층 이상을 지으려고 그러면 6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든지 그러면 3년간 몇 개? 3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5층까지가 원칙인데 그때는 5년간 500개죠. 6층 이상 지으려고 그러면 3년간 300개를 지어봐야지 6층 이상을 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자본금은 공사청 금액에서 10배까지만 지을 수 있어요. 자본금의 10배까지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공사비가 자본금이나 준비금, 이익준비금 합한 금액의 10배, 개인은 5배까지 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초과하는 공사는 시공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 요건이 최근 들어서 시험에 지문으로 잘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4회 작년 문제네요. 작년에 출제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것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주택 건설 사업 목적으로 쓸 땐 공익법인은 공공이죠.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가지자체 주공지방공사 공익법인은 등록 안 한다고 했죠. 세대수가 증가된답니다. 세대수가 증가되니까 분양해야 되겠죠.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원 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국가가 아니죠. 누가고요? 등록사업주체죠. 등록사업주체하고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고용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거죠. 고용자는 오네요. 고용자가 그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 또 고용자는 하여야 되죠. 3번이 맞네요. 3번.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대여하면 필요적 말소죠. 그죠? 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소하여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영업정지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지 않는다면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랬잖아요. 그죠? 다 틀려버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 틀 속에서 거의 큰 문제는 안 벗어납니다. 얼마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득점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직접 시공 능력입니다. 에 대한 설명이다. 자, 원칙은 몇 개? 그죠? 5년간 100개 이상을 지으면 몇 층? 5층. 300제곱미터마다 밖으로 나가는 직통 계단을 쓰려면 딱 6층. 6층 이상을 지으려고 그러면 3년간 300세대 내지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어본 적이 있으면 돼요. 1.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법인일 때는 자본금이 얼마?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기술자 3명. 주택건설공사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3년간 100개가 아니죠. 몇 년간? 5년간 100개. 기술자 3명은 맞아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몇 개 층까지가 원칙이더라? 5개 층 이하가 원칙이죠. 3년간 그런데 5개 층이 원칙인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6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죠. 4번이 맞네요. 법인인 등록사업자는 공사비, 자본금, 준비금 등이 그죠? 몇 배요? 10배. 개인은 5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년간 300개 이상을 지어보면요. 그때는 6층 이상도 지을 수가 있죠. 답은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이 이제 조합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정리해드리고 오늘은 주택부 일단 2개부터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합하고 사업계획 승인 나머지를 가지고 또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